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조사 결과 성상납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는 무혐의 판정을 받고 불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증거인멸 그리고 무고 이 사건이 남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몸통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인멸이나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17일에 소환돼 가지고 경찰에서 1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알려진 얘기는 대개 조사를 받고 나면 또 조서 검토하고 날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한다 해갖고 그냥 놔버렸다고 그러네요. 조서 이 날인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은 이준석에 대한 2차 소환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계속 수사를 하려면은. 그렇죠. 또 지난번에 다 조사를 받고 거기에 날인까지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앞서 이야기한 그 성상납과 관련한 것, 또 알선 수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이나 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뭐 기소처분을 무혐의로 한 거는 뭐 성접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한다는 거고 뭐 대선 기간 중에 1월 달인가요? 그 비서실장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 가서 그 7억 각서 써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인멸 뭐 이런 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무혐의가 성접대라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다시 걸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법적인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그동안 오랫동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접대가 시효가 끝났다는 것도 그 접대 사실에 대한 조사를 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증거인멸에 관련해서도 김철근 정무실장, 전 정무실장이죠. 그 사람이 이준석의 아주 최측근으로 활약을 했는데 요새는 뭐 얼굴도 안 비치던데 그 사람에 대해서 4월 달에 이미 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윤리에서도 2년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조사도 지금 사실상 경찰로서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입 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성접대 그게 성상납이 2013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성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벌써 2018년에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끝난 거는 사실 벌써 아는 건데 그동안에 경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성상납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이 2015년 9월 말이니까 그건 7년이래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포괄 일제로 해서 그때까지 다 엮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우야무야 좀 말을 바꿔가지고 그 불기소 시효는 지났는데 뭐 또 알선수재나 이거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이걸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치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그런 데는 아주 그냥 빠꼼이라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탁 이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면서 이준석이가 예를 들면 28일 날 징계에서 제명됐다. 그놈이 이제 자연인이 됐으니까 그때는 확 발표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복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탁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몇 달을 조사를 하고. 뭐 김성진 대표인가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 아이카시죠. 예. 7번이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제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카톡, 문자 오간 거 다 제보해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수사 중이다 하는 거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가 안 된 겁니다. 네, 아직도 더군다나 경찰은 저 민주당 이재명 쪽 눈치 보고 있고 언론도 오히려 저 국민의힘을 더 두들겨 패고 모든 게 정권 교체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지금 불리하게 자꾸 이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자꾸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찰은 더 그런다고 봐야죠. 수뇌부는 뭐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경찰국 만들고 어쩌고 온다 해갖고 총경들이 모여서 뭐 그렇죠. 회의를 하고 뭐 그 난리 법석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열심히 해주겠어요? 그렇죠. 총경들이 수사나 모든 거는 다 실무들의 총괄 아니겠어요? 현장 지휘자가 총경들 그렇죠. 아닙니까? 경찰서장. 그럼요. 요새 관이나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 아무리 알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 장관 한다고 해서 장관한테 아무 부탁해야 서로 답답합니다. 예.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실무진들 거기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6급 주사. 예. 주무관이라고 예, 하죠. 예. 그 사람 하는 게 장관하는 그렇죠.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실무선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경찰 수사권 이런 문제로 정권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었다고 보는 경찰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경찰 수사도 경위, 경감들, 그렇죠. 이른바 그 팀장이나 과거는 이제 경감을 계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산전수전 겪은 그 사람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지를 않으면은 수사가 안 되는 것이고 수사 의지를 갖고 있어서 수사를 다 해놨더라도 이 경찰이라는 게 늘 권력의 풍향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죠.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준석 징계까지 이렇게 2차 징계까지 거론되니까 경찰이 호응 안 해줘. 우리가 카드 들고 있을 거야. 뭐 징계하려면 해. 이건 들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28일 날 뭐 당 윤리도 열립니다마는 황정수 판사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날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뭐 신문을 하고 나서 또 이 판결을 뭐 쓰는 시간도 있을 거고 워낙 민감하니까 좀 시간을 걸려서 쓰지 않겠느냐. 대개는 뭐 가처분 신청하면 신문하고 그날 저녁이든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럴지 않지는 알 길이 없죠. 뭐 지난번에 그건 판사 마음이니까. 신문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일주일 있다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날 밤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판사라는 건 그 다 이거에 대해서 자초지종은 벌써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다 돼야 있죠. 지금 아마 판결문 쓰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하니까 그 황정수 그 수석 판사가 계속 재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차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는 인용 판결로 무산이 됐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 시즌2가 되고 있는데 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기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인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좀 바꿔달라고 했다가 또 법원에서 거부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그 윤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문자 또 공개 파문 있잖아요. 정진석하고 유상범하고 주고받은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무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리도 제명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 윤리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지난
그 6개월 징계 때도 그랬고 이번 징계도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네. 또 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이 품격이라든가 품위이지 당원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윤리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을 불기소했다고 그래서 윤리 2차 징계를 뭐 늦추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뭐 이왕 칼을 뺐잖아요. 예, 1차 징계를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 당에다 불을 지르고 있잖아요. 네. 뭐 대통령부터 온통 그냥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당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그건 놔둬서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빨리 이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물론 뭐 1차 징계 때부터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했으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 벌써 시작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왕 시작된 거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면은 나라 운영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저 이준석 정도는 전 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국가 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준석 뭐 징계 사유가 어쩌니 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빨리 열어가지고 2차 징계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또 하는데 뭐 당원권 정지를 뭐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런 꼼수 하지 말고 징계 안 하면 제명 확실히 해서 확실히 제명 딱 해서 그냥 이준석을 당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계속 같이 있어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춘추시대 때 오자서라는 분이 그 처절하게 보복을 했거든요. 아버지 죽인 원수라고 해서 초나라 시체를 꺼내서 매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모도원이라고 그렇죠. 일모도원 만든 사람이 오자서. 도행 역시라는 말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오자서 보고 너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랬더니 오자서가 그랬대요. 일모도원 도행 역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시간은 없고 가야 될 길은 많은데 할 일은 많고 도행 역시 논리에는 어긋나고 시류에는 맞지 않으나 안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국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정에 이준석이가 지금 장애물이거든요. 저는 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눈길을 달리는데 눈앞에 돌불이 나왔으면 치워야죠. 이준석은 저는 길 가는데 돌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플랜 B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번 원내대표 이 경선에서 깜짝 42표를 얻은 이용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엊그저께 KBS인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이준석하고는 화합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너무 나갔다. 그렇죠.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맞는 했더라고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그 찬물 뜨거운 물 부어대고 식초 뿌리고 초치고 이러잖아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된 게 그런 뜻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3차 비대위가 되느냐. 아니 가미카제도 아닌데 또 3차 비대위는 어렵다. 그러면은 주호영이 직무 대행을 맡아갖고 단독 체제로 그렇죠. 가야 한다. 이게 이제 또 플랜 B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를 사실상 대표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을 꾸려가라. 오선 그렇죠. 의원을 지금 원내대표를 허신물을 또 원내대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도 있고 또 뭐 국회 뭐 불교 협의회 회장인가요?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고 뭐 문수보살 얘기도 하더라고 취임사에 문수보살 3명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러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플랜 B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서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준석 쳐내고 이렇게 해야지 당이 좀 안정이 되지. 지금 판사 한 명에 당 운명을 그러니까 참. 황정순지 뭐 이 사람한테 당을 맡기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판사가 인용을 하면은 당 지도부가 4번째 공백이 되는 4번째. 이거는 집권당도 아닙니다. 집권당도 아니고 지금 당정 협의도 제대로 안 돼갖고 차관들한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 협의가 거의 안 된다 해갖고 대부분의 차관들이 그렇죠. 그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했다고 막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힘이 받쳐줄 수가 그렇죠. 없죠. 당이 받쳐주는 건데. 민주주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예. 정당 중심으로 모든 게 그 여론이 수렴되고 그 중심으로 가서 토론도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정당이 저렇게 식물 상태면은 안 되고 특히 지금 당 지도부가 저렇게 흔들거린다는 거는 보수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수의 뿌리가. 예? 국민들이 이게 지금 우리 제일 심각한 게 우리 정치권의 내분이거든요. 여야가 싸우고 야당끼리 싸우고 여당끼리 싸우고 하는데 최소한 여당끼리 이렇게 내부는 빨리 좀 수습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저렇게 질의멸렬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힘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요 소에서 요직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산하기관이나 뭐 관공서, 협회 모든 게 문재인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저는 저 권성동이나 뭐 장제원 이런 측근들이 참 잘못을 많이 했다고 봐요. 예? 그 잘 모르는 대통령, 정치 모르는 대통령을 안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버리다가 이 사태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윤핵관이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기로 하는데 핵심 윤 대통령 측근이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좋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쁜 사람만 쓰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이준석 하나 내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미리 각본을 잘 짜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서 정광석화처럼 쳐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권성동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리로 딱 해버렸으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 사고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준석 이렇게 했다가 이제 복귀하면은 원내대표 끝내고 당대표 하려고 이러다가 하고. 이렇게 망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있는 대로 놔두고 사고로 해야지 자기가 또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또 실권을 흔들 수 있잖아요. 쥐고 있고.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참 저 돌대가리가 돌대가리가 또 욕심은 또 많아요. 지금도 뭐 자기 당대표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장제원은 저기는 또 그 좀 음흉하죠. 저런 사람들이 뒷공작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에 있으니까 이 여당이 이 분란이 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싹 저 청소해야 된다. 친윤 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준석 빨리 정리하고 나머지 이상한 저 당 내에 있는 사람들 빨리 정리하고 좀 새로운 진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조기전대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2월인가 이 얘기 하던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조기에 전대를 통해서 정상적인 지도부로 구성하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내 저는 전당대회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봐요. 뭐 국회 찾는데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 저런 지리멸렬한 상태로 민주당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빨리 끝내는 게 그렇죠. 빨리 조기전대를 통해서 이 내년에라도 이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을 정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는 맞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남짓인데 국민의힘이 표류한 지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한 달 만에 당 지도부가 와해가 돼가지고 이 표류하고 있으니까 국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급합니까?
예? 저기 북한은 여전히 핵 위협하고 있지. 경제는 미국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벌써 세 번째 0.75% 자칫하면은 달러가 킹 달러로 해서 달러 힘이 저렇게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환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제일 큰 소리 치는 거는 저 재미 교포들. 미국에서 좀 힘들게 살았는데 요새 달러 가져와서 한국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위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의 경우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이 전당대회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되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존에 뛰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이런 분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젠걸음이 됐다는 것이고 서로 다 윤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가운데 뭐 그동안 거론됐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또 전 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까지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깜짝 등판설도 나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거 할 일 없잖아요. 근데 또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윤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잘 되니까 차출설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뭐 화환을 많이 받았잖아요. 화환 많이 받으면 정치는 꼭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은 확실하고 그렇죠. 뭐 앞으로 할 가능성은 당 대표로 나올지 많지만 지금 당 대표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권영세 의원은 뭐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국회의원 아닙니까 지금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고 또 무난하잖아요. 인상이나 주중 대사나 경험도 충분하고 지금 대표로 거론되는 김기현, 안철수 이런 분들,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 카리스마 이런 거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으로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느냐. 지금은 수성경보다는 뭔가 치고 나가서 당을 그냥 새로운 얼굴로 탈바꿈을 좀 확 해야 되는 그런 리더가 좀 나와야지 국민의힘이 좀 힘 좀 쓰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가서는 원내대표도 그 했던 사람 말고 이용호 같은 사람이 탁 나와서 꿰차고 나가면은 그런 거 아닌가? 뭐 호남에서 좀 나오면 어때요? 꼭 국민의힘이 꼭 대구 뭐 TK 쪽에서만 뭐 하라는 법 있나요?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 뭐 이준석도 실패했지만은 젊은 사람 할 때 얼마나 또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봤어요. 이용호는 젊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60 이 정도 됐을 겁니다. 한 50 후반, 60 안팎일 거예요. 뭐 그런 호남 인물이라도 새로운 바람을 좀 불 수 있는 그런 인물 저는 뭐 해도 좋다고 봐요. 하다못해 저 반도체 특위위원하고 있는 양양자 같은 사람도 그냥 한번 해봐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기존 중진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을 오랫동안 먹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 안면이 있고 서로 그 틀에서 살았으니까 외부에서 확실하게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좀 참신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8일 이제 뭐 한 5, 6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만약 그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플랜 B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차제에 바람직하다. 그렇죠. 길은 아니래도 가야죠. 나무 뿌리를 헤치고 가야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